이번 CEO 자서전에서는 제7대 안양시장을 역임하면서 재임 시절 월급의 전액을 기부했던 특별한 CEO를 모셨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20억 원을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삶을 인생의 첫째로 실천하는 최대호 박사. 불이야 비불능냐,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특별한 CEO 최대호 박사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나와봤어요. 오늘 나왔어요. 잘 계시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설명. 알았습니다. 우리 최대호 전 안양시장님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하신다면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안양시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르신들 위한 네. 어떤 그 사랑의 급식소 봉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난치병어리 이독기가 있어요. 네. 정말 그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의 어떤 그 성과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좀 응원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다양한 또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교육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교육 사업을 통해서도 또 많은 인재를 배출하시고 예.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원 사업을 했었는데 예. 학원 사업을 하면서 늘 가슴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민이었죠. 네. 사실은 요즘에 사교육비가 국민들의 어떤 그 가계에 대단히 큰 부담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그 하고 있는 사업에 그 필요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네. 결과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한 10여 년 이상 동안을 네. 매년에 한 200~300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장학금을 예. 제가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년 그렇게 10년 동안을 네. 지속적으로 해왔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금액으로 뭐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금액인 듯한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한 달에 보니까 한 3천여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연간 따지게 되면은 네. 꽤 많이 금액이죠. 그걸 아마 10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그걸 그것만 해도 3, 40억 이상은. 대단히 글쎄 이제 그 참 수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참 우리가 뭔가 기부를 좀 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즘에도 만나면은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나 장학금 받았어. 예. 그리고 어디 학교 갔다고. 지금 직장을 어디 다니고 있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몇 명이다.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이게 교육 사업 하시면서 우리 인재 양성 아이들에게 더 많은 꿈과 희망 예.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장학금으로 예.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큰 멘토 역할을 지금까지 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활동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살아오는 어떤 삶 속에서 제가 어떤 인생의 신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나는 그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야겠다.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인생의 모토랄까요? 이런 걸 제가 일찍이 좀 가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있는 한 또 능력이 되는 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와주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일찍부터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보존한 세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들을 시각적으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저는 시의원을 부인하고 부인 관계에 동안이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책과 반성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윗집 아저씨 같고 스승 같으면서도 아주 인간 냄새 나는 그런. 제가 본 분 중에서 가장 폭이 넓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정 계층이나 또는 특정 직업, 특정 군 이런 분들과 어울리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계층과 어울리시고 또 많은 계층의 그런 고통과 또 고민을 들어주실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항상 웃고 있고 웃음이 인사고 또 너무 겸손해서 탈이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더라도 배울 점이 많고. 장애인은 물론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저희 같은 그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점이 조금 다른 시장보다 좀 남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렇게 좀 기억에 남으시거나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11년 동안이나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를 집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케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집에서 4년 반 제가 직접 모셨었는데 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요. 이제는 치매도 네. 국가 책임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일개 가정에서 그걸 케어하고 보호 관리하기에는 한계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제가 시장을 좀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런 더 많은 어떤 그 치매 가족들에게 아마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봤던 것이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분의 대표 공약이 국가 치매 책임제를 해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이제 실현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보람된 그런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최대호 박사님께서는 이전에 안양시장 제7대 안양시장을 재임하셨죠. 그때 이미 시작하실 때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어쩌면 제일 관심사가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경험 중에 제일 큰 기억으로 남으시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특히 치매 환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것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단히 보람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최대호 박사님께서 이렇게 봉사하는 정신에 더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에 따라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오너에 따라서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최대호 박사님이 갖고 계신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계신지. 그렇죠.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리더십 형태는 많이 달라왔던 것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거나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즉 섬기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뭐 상대가 되든 시민이 되든 국민이 되든 간에 정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따뜻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소통 안 될 일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 박사님은 지금까지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네. 사실은 서번트 리더십이 어찌 보면은 일반 대중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약하다. 리더십이 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먼저 섬기고 네. 내가 먼저 솔선하고 이해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했을 때 그분들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고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어떤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네. 정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멘토,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 네, 네, 그리고 또 솔메이트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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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최대호 박사님께서 이렇게 멘토 또는 솔메이트라고 하실 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일찍이 신영복 선생님의 그 글을 좀 많이 읽어봤었어요. 예. 그분의 그 어떤 아주 유명한 말 중에서 친구라는 것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지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다. 우산을 받쳐주는 친구보다는 함께 비를 맞아준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동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읽으면서 가슴에 확 닿았어요. 네. 이게 동지구나. 이게 친구구나. 네. 어려울 때 함께 손 잡아주고 또 뭔가 함께 뭔가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어떤 그 분이 정말 제가 가까이는 아니지만은 그런 분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그 교수님 중에서도 이제 한성열 고대 심리학과 교수님 최근에 정년하셨습니다만은 참 그분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를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아내는 참으로 저에게는 소중한 그런 동반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를 길라잡이 역할을 잘 해줬던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잘 못한 것 올바르지 않는 생각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따끔하게 뭔가 지적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어떤 조언해줬던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마 제가 오늘날 이렇게 있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멘토와 솔메이트를 이렇게 또 만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최대호 박사님 믿기까지 네. 우산을 받쳐주는 때로는 우산을 받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네.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네. 그런 멘토 같은 분, 네. 또 솔메이트. 네. 오히려 어쩌면 우리 최대호 박사님이 또 그 역할을 지금 또 하고 계시죠? 아니죠. 많이 부족하지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 봤을 때는 틀리고 많은 시간을 하겠죠. 그렇죠. 음악에도 보게 되고. 밥 먹으면 쌀로 만드는 거. 네, 최 박사님 이곳에 오니까 네. 난치병 아동돕기 본부하고 네. 희망센터 네. 굉장히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께서 이곳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여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90년대 말, 네. 2000년 초반 보니까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가정에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참으로 가정이 어떤 좀 어려움이었지요. 이 아이들을 밖에 좀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양 군포의왕 난치병을 돕기 운동 본부를 결성을 해가지고 예. 열심히 했던 것이 오늘날은 대단히 이게 참 반짝이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난치병 어린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집에만 머물러 있지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난치병이란 자체가 좀 부끄러워서 네. 좀 숨기고 싶었어요. 그게.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감당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슴앓이 했고 네. 한과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많이 불행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네. 뭐 정말 부부지간의 어떤 그 갈등도 많고, 그렇죠. 심지어 예. 이혼도 하게 되고, 네. 또 자식을 또 버리는 가정도 있었고. 네. 이 아이들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다운데 이 아이를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잘했고 했던 것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난치병 아이들은 아직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은 많이 있는데 네. 이곳에 보니까 이렇게 희망 세움터라고. 예. 사실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바로 옆에 난치병 운동부 옆에 있는 곳에 임대를 해서 네. 우리 아이들도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가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직접 부모들이 강사로 해서 네네. 뭔가 뭐 만들기라든지 뭐 활동할 수 있게끔 보조 역할도 해주고 뭐 가이딩도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또 부모들도 언제 내 아이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볼 수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정말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지금은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뭐 초창기 단계일 텐데요, 그 당시면. 그렇죠. 제가 시장 재임할 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다. 이걸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절의 재정부터 시작해서 네. 또 작은 예산이면 좀 예산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아마 안양시가 대단히 지금 활성화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마 여러 지자체 못지않게끔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이 네, 함께 네. 더불어 가고 네. 특히 희망 세움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 그 부모들이 그렇죠. 직접 강사가 되어 가지고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그러니까 학습보다는 네. 이 애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누군가 길라잡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아이들의 반복 학습이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또 교육도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네. 어쩌면 그 중심에 네. 우리 최대호 박사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교육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묻어난 결과일 텐데 우리 박사님이 갖고 계신 철학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네. 어렸을 때 좀 들었던 얘기였는데 제가 경주 체가입니다. 네. 경주 체가에 그 경주에 가면은 채부잣집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채부잣집에 육훈이 있어요. 여섯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예. 그걸 제가 늘 성장하면서부터 하여튼 저도 나중에 저런 어떤 그 반듯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우리 경주 체가로서의 네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네. 전답을 늘리지 말아라. 네. 그리고 100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만들어요. 네. 과거 시험은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시집 온 며느리들에게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무명옷. 예. 그 다음에 만석 이상의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네. 6가지 이런 가르침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리를 좀 잡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베풀고 나누고 네. 함께 한다는 네. 부분들이 네. 우리 최대호 박사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철학으로 녹아 있으시네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많이 있었죠. 있으셨죠. 그럼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좀 인생이 성숙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사춘기 시절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했던 일이 네. 정말 어려워지면서 학업도 포기할 정도까지 이제 지경이 있었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이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예. 좀 누군가 함께 조금만 도와준다 그러면은 정말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좀 작은 도움을 줬던 분들. 네. 내가 이분들을 다 이제 이 세상 안 계시지만은 네. 내 그분들의 유업이라는 것은 최대호가 받은 만큼 사회에 더 많이 기여를 해라. 네. 이런 메시지를 알고 제가 그 어떤 사명이랄까, 네. 제가 어떤 그 임무랄까 이런 걸 받고 좀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쩜 이것이 희망새움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네. 정말 누군가가 어려울 때는 네. 그 손을 한 번만 잡아줘도 그렇습니다. 큰 힘이 되는데 네. 정말 우리 최대호 박사님이 멘토로서 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네. 그런 희망새움터의 이게 바탕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다고 보기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겠지요. 좀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점은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죠. 지금도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미쳐주셨으면 그게 바람입니다. 지역에서 지금까지 그 나눔운동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것들 좀 잘 또 계속해서 또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위원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작지만은 정말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사는 것, 인정받고 사는 것, 사랑받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로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또는 열이, 백이, 천이 함께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곧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 전 시장은 늘 사람이 먼저인 CEO입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견청고언, 잘 보고 잘 들으며 잘 생각한 다음에 말하라. 그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안양, 나눔의 리더십이 첫 번째가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